어쩌면 이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은 답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함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순간이 가끔 있죠.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를 본 채 만 채 지나가 버렸어요. 잠깐이지만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무심한 눈빛으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도 있겠죠. 말하자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 건 맞나요? 맞기는 맞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전부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기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 내 기분 사이에 뭔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해요. 그 중간 단계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머릿속 생각에서 찾아봅시다. 상대방이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지나친 순간 어떤 분은 이렇게 떠올립니다.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우울해지겠죠? 하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떠올립니다. 나를 못 본 모양인데?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담담하겠죠? 물론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못 보았거나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어떤 사람은 나를 못 본 모양인데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못 본 거 맞아? 방금 분명히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사람마다 그 다음 생각의 발걸음이 다르게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떠올리겠죠. 혹시 날 보고도 일부러 인사 안 한 건가?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심 걱정되겠죠. 혹시라도 상대에게 쓸 말실수를 찾기 위해 기억 속을 막 더듬을지 몰라요. 아니면 혹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멀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거기서 다음과 같이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눈이 마주쳐도 못 볼 수 있지.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땐 그렇게 되잖아? 그럼 이 경우엔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담담하겠죠. 방금 벌어진 상황에 별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인사도 없이 지나치다니 참 무례한 친구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날 수 있겠죠?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니 어때요?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 건 똑같은데 그 일이 내 감정에 도달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죠. 어떤 생각의 문을 열고 내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생각만 잘 조절하는 건 어쩌면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현실과 생각은 둘 다 중요해요. 당연히 생각만 조절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현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현실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실과 영 동떨어진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망상이 되잖아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바꿔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현실에 비해 생각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생각에도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고 그 메뉴판에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나를 존중해주고 잘 가르쳐주던 선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내가 없는 자리에선 그 선배가 내 흉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생각의 갈림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속으로는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서 막상 내 앞에서는 내색 안 하고 뒤에서만 나쁘게 얘기하다니 참 가식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서 막상 내 앞에서는 내색 안 하고 항상 나를 존중해 주다니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게다가 생각의 갈림길은 한 번 갈라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어떤 생각을 선택했어도 그 다음 갈림길이 또 나와요. 그 선배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걸 알았으니 아주 불편하네. 앞으로는 그 선배와 마주치지 않게 도망 다녀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될 때 그 선배에게 내 단점을 편히 지적해 달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 내 마음을 전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실 도피인가요? 생각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생각을 바꾼다는 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방금 누가 나랑 눈이 마주쳐 놓고 그냥 지나간 경우를 다시 봅시다. 그럴 때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못 본 모양이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니나? 아주 예의 없는 친구네. 그런데 이 중에서 막상 현실은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다시 다음 생각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그 다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에 따라 기분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떠올릴 테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내게 무슨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 아닐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떠올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인생은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돼. 두 사람이 맞닥뜨린 현실은 동일하지만 그로 인해 기분이 우울해지는 정도는 크게 다르죠. 그러니 굳이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도 생각의 갈림길은 계속 등장하고 따라서 생각의 선택도 계속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그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예를 들어 몇 개의 악성 댓글만 받아도 상처 입고 미래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욕을 먹고도 별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욕에 대한 맷집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정치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원래 사람이 큰일 하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 관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걸 봐도 마음이 덜 상할 수 있겠죠. 마음이 상하기는커녕 어쩌면 기분이 좋을지도 몰라요. 만약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 정도로 내게 다들 욕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나도 꽤 거물급 인사가 된 모양이군. 정치인으로서 성공했네. 말하자면 사람마다 댓글을 받는 일로부터 떠올리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어떤 이는 거기서 대중의 사랑을 읽으려고 해요. 그런 입장에서는 악성 댓글을 받는다는 게 실패한 인생을 의미하는 수치스러운 신호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달린 댓글에서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읽으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는 악성 댓글을 받는다는 게 큰일 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자랑스러운 신호가 될지 모르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떠올린다면 웬만큼 욕을 먹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할 거예요. 이처럼 생각의 작은 차이가 인생의 살아가는 방식을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책에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한편으로는 마음의 채널을 꺼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채널을 돌림으로써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